흔히 화장품을 뷰티 제품이라고 부르죠. 화장품은 피부를 아름답게 관리하고 꾸미기 위한 것이므로 뷰티 제품이 맞습니다. 그러나 뷰티 제품이기 이전에 화장품은 화학 제품입니다. 각 성분의 화학적 특성, 용도, 함량 등을 따져서 정교하게 배합해낸 화학 제품입니다. 그래서 화장품을 바라볼 때에는 화학에 대한 이해, 과학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화장품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5가지 과학적 사고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우리에겐 물질을 천연과 합성으로 나눠서 생각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합성은 화학물질인데 천연은 화학물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화장품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이러한 사고부터 버려야 합니다. 세상에 화학물질이 아닌 것은 없습니다. 모든 물질은 원소로 이루어집니다. 원소가 원자를 이루고 다양한 형태로 결합하여 분자를 구성하고 화합물을 구성합니다. 물은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로 이루어진 화학물질이고, 소금은 나트륨 원자 1개와 염소 원자 1개가 이온 결합한 화학물질입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이라서 천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각과 기상의 다양한 작용에 의해 화학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지구 자체가 거대한 화학물질 합성 공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든 식물은 그 자체로 엄청난 화학물질 합성 시스템입니다. 식물은 땅의 양분과 햇볕의 빛 에너지를 흡수하여 성장에 필요한 온갖 화학물질을 합성해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섬유소는 물론이고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향기물질, 색소, 독소까지 합성해냅니다. 지구상에는 약 1200만에서 3000만 종의 화학물질이 있는데 이 중 인간이 합성으로 만들어낸 물질은 20만 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현재 활발히 생산하는 화학물질은 3800종 뿐입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식물을 통해 얻습니다. 식물이야말로 지구에서 가장 위대한 화학자인 것입니다. 물질을 천연과 합성으로 구분하는 사고는 자연스럽게 천연은 안전하고 합성은 위험하다는 사고로 이어집니다. 이 역시 화장품에 대한 이해를 방해하는 잘못된 사고입니다. 천연은 안전, 합성은 위험, 이런 단순한 논법은 과학문헌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천연이냐 합성이냐가 아니라 각 물질의 특성입니다. 천연이냐 합성이냐가 안전과 위험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특성에 따라 안전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듣기 좋은 식물의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이 아닌 것처럼 어려운 화학명을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위험한 것도 아닙니다. 천연 합성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화장품을 올바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천연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이 더 안전하다는 화장품 회사들의 마케팅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독성을 가진 물질은 보톡스입니다. 보톡스는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천연 독소인데 신경에 작용하면 단 몇십 나노그램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톡스는 성형외과에서 주름을 펴는 데 사용하는 약물이죠. 눈꺼풀 경련, 근육 경직 등에도 효과적인 치료제로 사용됩니다. 이처럼 치명적인 독도 용량과 사용 방식을 조절하면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과 위험의 차이는 물질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과 사용 방식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라벤은 독성이 있죠. 체중 50kg의 성인이 한꺼번에 약 100g을 먹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양을 제한해서 가공식품의 0.1% 미만으로 넣으면 인체에는 해가 없으면서 부패를 방지하는 보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화장품에는 단일 성분으로는 0.4% 미만, 혼합 사용으로는 0.8% 미만으로 넣으면 피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사용 기한 동안 화장품이 변질되지 않도록 해줍니다. 파라벤뿐만 아니라 반드시 피해야 할 성분으로 알려진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실리콘 오일, PEG, PPG, BHT, 트리클로산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엄격한 평가 절차를 거쳐서 안전한 용량으로, 안전한 방식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은 법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충분히 안전하게 만들어지므로 누군가의 추천, 비추천에 얽매이지 말고 공포 마케팅에 휘둘리지 말고 나의 필요와 취향에 따라 편안하게 선택하기 바랍니다. 화장품을 뷰티 제품으로만 인식하면 화장품에 거는 기대가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단순히 보습을 해주는 것으로는 더 이상 만족할 수 없게 되죠. 더 하얗게, 더 팽팽하게, 더 탄력 있게 해주길 원합니다. 화장품으로 타고난 피부의 결점을 모두 해결하길 바라고 안티에이징은 물론 여드름, 아토피까지 낫게 되길 기대합니다. 이러한 기대는 매우 비과학적입니다. 왜냐하면 화장품은 최대한의 안전을 확보하여 만드는 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피부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획기적으로 바꿔주는 성분은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법적으로 화장품의 사용이 제한되었거나 아예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화장품의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 효과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드름, 지루성 피부염, 아토피, 탈모 등을 앓고 있다면 화장품에 기대지 말고 반드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세상에 안전하면서 강력한 효과를 가진 물질은 없습니다. 효과 역시 독성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모든 물질은 노출량이 높아질수록 위험도 높아집니다. 파라벤의 함량을 높이면 위험할 수 있는 것처럼 레티놀, 비타민C, 알부틴도 함량을 높이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에서 파라벤은 최대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량을 제한하고 있고 레티놀, 비타민C, 알부틴 역시 기능성 화장품 성분으로 고시하고 함량의 범위를 정하거나 안전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문가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논란이 있는 성분은 되도록 피해야 한다. 안전한 대체 성분이 있는데 굳이 왜 논란이 있는 성분을 써야 하는가? 안전이 완벽하게 증명되지 않은 성분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을 들으면 왠지 그 전문가가 더 엄격한 것 같고 더 소비자 편인 것 같죠? 하지만 이 말은 과학적으로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과학은 물질의 안전을 완벽하게 증명해낼 수 없습니다. 완벽하게 안전한 물질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물질에는 독성이 있고 유해성이 있습니다. 단지 사용 방식과 사용량에 따라 위해성이 달라질 뿐입니다. 유해성은 영어로 hazard이고 위해성은 영어로 risk라고 해요. hazard는 위험의 절대적 크기를 뜻합니다. 여기에는 노출량과 노출 방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리스크는 위험의 상대적 확률을 뜻합니다. 노출량과 노출 방식을 고려하여 위험이 얼마나 되는지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과학에서 유해성은 확인하는 것이고 위해성은 평가하는 것입니다. 과학은 물질의 유해성을 확인해서 위해성을 평가할 뿐 완벽하게 안전한지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어떤 물질이 완벽하게 안전하다 혹은 완벽하게 위험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용 방식에서 이러이러한 함량으로 사용할 때 위해성이 크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벽한 안전은 환상입니다. 대체 성분은 안전할까요? 아니요. 대체 성분도 독성이 있어서 동물에게 많이 먹이면 암을 일으킬 수 있고 또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안전한 물질도 누군가에게는 접촉 피부염과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잘 바르던 화장품에도 갑자기 부작용이 날 수 있습니다. 이때 화장품을 탓하고 성분 때문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아니요. 화장품의 문제가 아니라 내 피부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피부의 일시적 예민함 혹은 고유의 특수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관리의 문제라면 관리법을 바꿔야 하고 함량의 문제라면 함량을 낮춰서 발라야 하고 성분의 문제라면 문제가 되는 성분을 피해야 합니다. 완벽한 안전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면 많은 문제가 풀립니다. 성분 공포 마케팅에서 해방되고 성분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분 위주의 사고를 버리고 내 피부 위주로 사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분이 착하다, 나쁘다 그런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내 피부가 좋아하는 제품, 발라보니 만족스러운 제품 위주로 편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